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계엄문건 기무사,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? 당시 기무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했을 경우 그때 탄핵으로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군을 동원하는 그런 군을 배치하는 이른바 일종의 작전 문서랄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. 그 문건을 만들 때.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. 이렇게 또 완전히 180도 뒤집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당시는 아마 합참 차장이어가지고 중장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양이에요. 국방부 간담회 송영무가 주재. 본인이 그때 들었다 분명히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이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의 진실과 그리고 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시를 내려갖고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이렇게 그 사건을 대대적으로 키웠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좀 풀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정말 사람을 희생시킨 사건이잖아요. 그 이재수 기무 사령관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군을 불명예스럽게 지금 매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. 자, 송영무 국방장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바로 그 촛불 집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100만이 모였네 어쩌네 하면서 광화문에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어느 쪽으로 나오든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그 시위대가 혹시나 아까 이 청와대라든지 혹은 또 그 광화문 일대를 또 소요하는 소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가정하에서 만약에 소요 사태로 발전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업무 계획서라는 겁니다. 처음에 이것을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 국방부나 혹은 이것을 조작하려고 몰아가려고 했던 측에서는 어떻게 몰아갔냐면 기각 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문건이다.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종의 친위 구태타, 내란 음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몰아갔지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인용이 되더라도 똑같은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또다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문건에서 계속 문건들이 발견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 속에서 송영무라는 좀 그때 당시에도 우유부단했잖아요. 우유부단했죠. 아마 해군 출신인가 될 겁니다. 이 송영무가 이 문건을 갖고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합니다. 제일 먼저 자문을 구한 데가 최재형 감사원장이에요. 감사원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이건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당연히 세워야 할 그렇죠. 법률에도 거기에 계획이죠. 그 법률에 비상계획이라고 비상계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송영무가 이제 군 간부회의 11명의 간부회의를 엽니다. 그래갖고 이거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네.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최재형이라든지 또는 자문을 구한 사람들을 딱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.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.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. 자기 생각까지 얘기를 했죠. 그 당시에 민병삼 김웅 부대장이죠. 국방부 담당이죠. 국방부 내 대령. 부대장 대령이
자신만 난 거기 그러니까 회유하잖아요.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확인서를 다 쓰게 하는데 송영무가 자기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발언이 나중에 자신한테 어떤 책임을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물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갖고 확인서를 돌립니다.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.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? 자기가 얘기해놓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참석자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. 그 확인서를 다 받은 건데 당시 국방부 담당 김유 부대장이 민병삼 대령만 안 했다는 거죠. 거부했죠. 거부를 했죠. 군인으로서 군인의 명예로서 군인으로서 이건 이렇게 내가 이걸 응할 수 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거부를 했고요.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수처가 뭐 제보에 의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인지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려는 움직임. 스스로 기소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네네. 간담회 때 송영무 그 발언이 있었던 전원 다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특히 지금 언론 보도는 그 당시에 참석을 했던 이종섭 국방장관으로부터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확실한 거죠. 네. 현 국방장관이 당시 합참 차장이었다고 하고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종섭 차장 당시 차장은 당시에 확인서를 써준 셈이 됐죠. 그러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그 확인서를 써줬다라고 확인을 했고요. 또 제가 알기에는 11명 중 11명을 다 불러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처럼 당시 상황을 증언한 또 다른 그런 그 참석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계엄 문건을 찾아내 가지고 그게 군 인권센터에 흘러갔어요. 네네. 그 계엄 문건이 이철희 의원한테도 갔었고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공론화되고 여론화되면서 마침 그 당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철저히 조사하라. 이거야말로 내라는 뭐고 친위 구태타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37명으로 수사단을 꾸려갖고 100일간 200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또 90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과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3명만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란이라든가 친위구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.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? 그러면 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이 사건을 키워갖고 여론몰이를 했을까요?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이 기치를 걸고 탁탁 털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. 2년 차가 2018년이에요. 당시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그래갖고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표는 나쁘죠. 그런데 일자리 그때 한참 맨날 욕을 먹은 게 커봐라 일자리 보드 만들고 그거 1년 동안 숨기고 있고 경제 지표 나빠지고 막 하는데 이제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 그거요. 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게 먹히질 않았어요. 국민들의 어떤 비판은 계속됐고요. 당시에 또 한 가지가 국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연달아서 아주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. 2000년에 어떤 이 민심이 좀 안 좋았어요. 아주 조사를 철저히 해오셨네요. 우리 국장님이.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는 어떤 시점이었어요. 그러자 지금 또 다른 적을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쿠데타라는 말 이렇게 해서 왜 그 옛날에 그 군사 독재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렇게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면 이 이슈를 돌릴 수 있다 라고 인도에서 판단한 거죠. 그렇겠죠.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죠. 하지만 자기들은 사실 지금에서 이렇게 됐지만 이 좌파들의 가장 큰 행태가 뭐냐면 결과를 어떻게 내든 상관이 없어요. 그 당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만 이루면 되는 것이거든요.
자기들이 처한 위기를 그걸로 넘겨버린 거다. 예, 예. 그리고 특히 군을 딱 장악을 해야 하는데 건수가 없었는데 이걸 탁 걸어가지고 기무사 해체해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 패널이었는데 이게 거의 6개월을 갔어요. 이 이슈가. 그렇죠. 네. 그리고 좌파 패널들이 거 봐라 쿠데타를 하는 그런 그 박근혜가 아버지를 뭐 이어받아서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는 도 아주 그건의 그런 그 이 이슈였거든요. 이 이슈 굉장히 오래 갔어요.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한테 서울중앙지검이죠. 네네. 기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송영무 죄가 큽니까?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. 거짓말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형이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런 물론 송영무가 다 책임질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송영무가 상징적으로 당시 이런 어떤 진짜 그렇죠. 그 상징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이렇게 유지시키려는 그런 이 아주 극악한 이거야말로 음모 아닙니까? 반제를 받아야죠. 예, 당연히. 그 음모의 단죄 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최소한 저는 해원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합니다.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사실 원한이 풀어져야 되거든요. 네. 그 풀어지는 것은 개헌 문건이 정말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권의 음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지금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 억울한 그런 그 누명을 쓴 사람들의 원이 좀 풀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또 하나는 국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네. 이런 장관들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전부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고도 지금까지도 시인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. 네. 자신의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네. 그런 비열한 선포까지 다 동원한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했으니까 이 군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? 문재인 정부 때. 그렇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 군도 틀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네.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시청자 여러분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